올 한 해를 감히 어떤 단어로 묘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정신없고 바쁜 한 해였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의 위기를 우리는 함께 나눔으로 이겨내었고 또 함께 성장하였기에 오늘만큼은 우리 모두의 나눔과 성장을 마음껏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신발끈을 조여매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 때 그 미래를 예측하고 코로나 이후 블렌디드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탐색에 대해서 특별히 각 교육 주체 중 우리 교사들의 입장에서 연구하신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강의 중간에 퀴즈 또한 이어질 예정이니 함께 계신 선생님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시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께는 답안지가 강의가 마친 후에 준비될 예정입니다. 강의가 마친 후에는 증문즉설 질의응답이 이어지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에 아낌없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화두가 되는 블렌디드, 갑자기 우리 수업 풍경 속에 들어온 이 단어, 과연 이 블렌디드란 무엇일까요? 네. 올해 사실 우리가 학교 교육 환경에 많은 변화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는 이미 20년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2001년에 이미 미래 학교에 대한 3가지 유형의 시나리오를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시나리오 다들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첫 번째 유형은 견고한 관료주의적 학교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가 지역사회 구심점으로서 학습 공동체 역할을 하도록 재편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진적으로 네트워크 확장에 의한 탈학교, 학교 붕괴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유형 2와 유형 3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다시 미래학자 스원스는 폐쇄적 교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현재의 공교육 시스템이 2030년까지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라는 의문들이 좀 있었지만 2020년이 되어서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 시대의 도래, 그리고 최근에 AI를 비롯한 에듀테크의 발달로 미래 학교로의 변화는 아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래 학교 전망에 관한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정리를 하면 학교는 점차로 경계를 허물고 지역사회와 통합이 되면서 이제 초중등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개인의 전생에 걸친 삶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수업은 교실 공간을 초월하여 학교 안팎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서 가상 공간에서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에 접근하여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맞춤형 학습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라는 공간은 이제 개별 학습자가 습득한 지식을 가지고 교실에 와서 실제로 실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협력을 하는 그런 어떤 협력의 장으로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고요. 평가는 이러한 문제 해결 과정을 개인별로 지원하고 촉진하는 과정 중심 평가가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블렌디드 교육이라는 게 재난 상황에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만 그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떤 재난 상황의 교육으로만 보기보다는 이제 앞서 살펴본 테크놀로지 기반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굉장히 일치하는 점이 많다는 점에서 이제 향후에는 초중등 교육의 대안적인 교육 방식으로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습니다. 사실 블렌디드 교육이라는 단어는 딱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사실 교육학 연구와 학교 현장에서 이론적, 실천적으로 발달해온 개념은 사실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교육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블렌디드 수업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블렌디드 러닝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렌디드 러닝은 아마 다 익숙하시겠지만 면대면 교실 수업과 온라인 수업 각각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두 가지 방식의 장점을 혼합하는 그런 방식으로서 아마 2000년대 중반 그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학습의 혼합을 의미를 하지만 이러한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 이제 최근에는 다양한 교수 학습 방법의 혼합, 다양한 매체의 혼합, 그리고 다양한 교수 학습 환경의 혼합, 이 모든 것들을 혼합하는 총체적인 교육적인 접근으로 그 개념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블렌디드 러닝 모델들을 몇 개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이건 역시도 어떤 이론적으로 정립된 모델이라기보다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들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보완적 모델인데요.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이 갖는 지식 전달의 유용성을 그대로 살리고 집합적인 교실 수업에서는 부족한 맞춤형 지도와 지원을 온라인에서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활동을 보완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이 전체 학습 목표를 중심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온라인 활동을 통해서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부족했던 심화 학습, 보충 학습, 개별화 학습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자, 플립 러닝 모델은 선생님들 굉장히 익숙하시죠? 학생들이 온라인 공간에서 동영상 강의를 시청을 하고 이후에 교실에 와서는 토론이나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협력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형태. 그래서 이제 지식 전달 기능을 오히려 온라인으로 이전을 하고 교실 수업에서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실현하는 모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플렉스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온라인 수업과 온라인 상에서의 학생의 활동이 기본이 되고 오히려 이제 필요시에 오프라인에서 교사가 개별적으로 지도 및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로테이션 모델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좀 규칙적으로 교대로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하고 교실에서 모둠 활동을 하고 온라인 학습을 하고 실험실 활동을 하고 이러한 형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중간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유튜브 시청하신 선생님들께서는 앞서 설명드린 블렌디드 러닝 중 우리 현장에 이미 소개되어 활용되는 모델을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이 되고요. 푸짐한 경품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박사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미래 사회에서 분명히 저희 교사들의 역할이 변할 텐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블렌디드 교육 상황에서 저희 교사들이 가질 역량 혹은 역할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재미있는 그림인데요. 이제 교사 역할이 푸시 모델에서 풀 모델로 변한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푸시 모델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 티처가 교사가 애전 엑스퍼트, 내용 전문가로서의 교사입니다. 그리고 저 반대편에 풀 모델에서는 교사가 퍼실리테이터,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촉진자,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시면 이제 푸시 모델이라는 거는 교사가 동질적으로 취급되는 다수의 학습자들에게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표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학교 체제의 수업 장면에서 내용 전문가로서의 교사가 학습 내용을 아주 체계적으로 잘 조직을 해서 학습자들에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주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델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저쪽의 풀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사는 상호 연결되어 있는 다수의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하여금 물리적인 공간과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무궁무진한 학습 자원들 중에서 자기 개인별로 맞춤화된 자원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지능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야말로 도움을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지난 경험 속에서 동일한 콘텐츠와 동일한 플랫폼이 주어지더라도 사실 온라인 수업에서 교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요구에 맞추어서 학습 경험을 재구성하여서 제공을 하고 개별 학습 과정을 안내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학습 지원자, 학습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헌에서 얘기하는 교사 역할 변화들을 좀 종합을 하면 지금 3가지 정도로 종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식의 전달자나 학습의 주도자 역할을 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학습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의 학습 과정을 선택하고 조직하고 관리하는 교수학습 과정의 총괄적인 설계자이자 학생의 멘토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 등에 의해서 표상되는 지식과 활동의 제약을 넘어서 이제는 물리적 공간은 물론 가상적 공간에서 이루어질 교수학습 활동을 독창적으로 생성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소양을 바탕으로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조정하고 점검하면서 전반적인 학습 과정을 진단, 처방, 관리하는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퀴즈 진행됩니다. 방금 다루어 주신 온라인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교사의 역할은 1번 학습 지원자, 2번 지식 전달자 중 무엇일까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 보고자 합니다. 미래교육이란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실은 설레이는 감정보다는 부담감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주 먼 미래가 아닌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미래에는 어떠한 교육의 풍경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능정보기술, 그러니까 첨단 테크놀로지가 도입된 미래 학교의 모습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는 교수 학습과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중등 교육을 위한 지능형 플랫폼이 도입이 될 것이다. 지금 이제 플랫폼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요. 그리고 그 플랫폼이 지능형 AI 플랫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AI 플랫폼에 누적되는 학습 관련 데이터, 그 데이터에 대한 분석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실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습자 중심의 학습이 정착이 될 것이다. 사실 학습자 중심 학습에 대한 관심이 2000년대 전후로부터 우리가 뭐 프라블럼 베이스드 러닝이다,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다 굉장히 많은 시도를 해왔고 그런 연장선 상에서 스팀, 메이커 교육 이런 것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디퍼 러닝으로의 전환이 완료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디퍼 러닝이라는 거는 약간 엄브렐라 텀이고요. 그래서 학습자가 내가 배운 지식을 어떤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용을 함으로써 나의 지식을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의미에서 디퍼 러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엄브렐라 텀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학습 환경이 되면 그러면 교사는 또 어떤 역량을 가져야 할까? 저희가 18년도에 연구를 한 결과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교사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지속적으로 가져야 할 역량으로서는 교사 전문성 개발 역량, 그리고 교육과정 재구성 역량, 그리고 공감적 의사소통 역량, 수업 문제 해결 역량, 학습성과 평가 역량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능정보기술이 더 많이 도입이 되어 올수록 더 중요해지는 역량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회 패러다임 변화가 워낙 빠르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응 역량이라든가 정보 윤리 역량,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학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이제 확장되어 간다는 의미에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역량, 그리고 맞춤형 학습 설계 역량, 실제적인 학습 문제 개발 역량, 그리고 무궁무진한 학습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그런 활용 역량, 그리고 퍼실리테이션 역량, 데이터 기반 학습자 진단 역량,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사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플랫폼에서 AI가 해주겠죠. 그래서 분석은 아니고 그 분석된 결과를 해석해서 교수학습적으로 활용하는 역량,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AI 플랫폼 어떤 모습일까요? 이거는 영국의 센츄리라는 사례입니다. 보시면 위에 있는 게 이제 학생의 화면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플랫폼에 접속해서 문제를 풀고 학습을 하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플랫폼은 얘가 AI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학생들이 학습하는지를 학습을 하고 강점과 약점을 지속적으로 계산을 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학습 경로를 제시를 하고 그에 따른 형성적인 평가나 피드백을 제공하게 됩니다. 밑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교사용 대시보드입니다.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숙제를 부과하고 냈는지 확인을 하고 내용을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 했는지 이런 평가하는 일련의 업무들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진행이 되고 교사는 대시보드를 통해서 학생별로 학습 진행 상황에 관한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거를 기초로 수업 계획을 세우거나 학생별로 필요한 교육적 개입안을 즉각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센츄리가 실제로 영국의 학교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근데 사실 플랫폼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교과를 다 플랫폼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 학교에서 시간표상에 한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 이게 들어가 있어서 플랫폼을 활용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미래에서 그러면 어떤 교수학습 방법, 테크놀로지가 발달해 갈수록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많이 쓰게 될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노베이팅 테크놀로지 리포트라는 게 영국의 그 오픈 유니버시티에서 매해 나오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매년 10가지 교육 혁신 방법을 발굴을 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제시하는 거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소개되어 있는 방법들입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는 맞춤형 학습, 그리고 이를 위한 학습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뭐 AR, VR, MR, 요새 이제 XR이라고 말들 하더라고요. 그런 테크놀로지가 발달할수록 몰입 학습, 가상 스튜디오, 그다음에 비슷한 맥락으로 애니메이션을 통한 학습이나 온라인 실험실, 그리고 SNS 활용 학습, 오픈 텍스트북 활용 학습, 그리고 공공 데이터가 이제 계속 개방이 되면 그런 실제성이 높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학습, 그리고 디퍼 러닝의 맥락에서 디자인 싱킹, 액션 러닝, 그리고 뭐 다감각 활용 학습, 그리고 e스포츠. e스포츠는 밑에 설명이 있는데요. 약간 닌텐도 위 같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AIED는 이제 AI in Education, 그래서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총칭으로 이제 AIED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밑에 보시면 뭐 지능적 교수 시스템, 대화 기반의 교수 시스템, 탐색적 학습 환경, 서술형 문항 자동 채점, 대화형 에이전트 이런 것 등의 형태로 학생의 학습을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방금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AI 플랫폼이 이미 학교 교육에 도입, 활용되고 있는 나라는 문제가 정말 쉽죠? 시간 싸움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빨리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강연을 듣고 나니 이제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저희의 시각을 다시 현재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성찰과 반성, 현재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지난 학기에 온라인 수업이 시작이 되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와중에 많은 경험담들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로부터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인식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받아들이는 주체는 결국 학습자 자신이더라. 그래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도록 교사는 촉진하고 피드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런 말씀은 결국 지식 전달자에서 학습 조력자로서의 교사 역할 변화를 이미 인식하고 실천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그간 학교 현장에서 테크놀로지는 교육 과정 중에 어느 한 부분에 쓰였던 도구였을 뿐인데 지금의 상황은 교육과정 운영에 전면적으로 테크놀로지 결합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수업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을 역시 인식하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현대의 IT 기술이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게 놀랍다. 지속적인 교육과 자기 개발이 필요한 것을 새삼 인식하게 되었다. 사실 교사의 전문성은 주로 내용 전문성, 교수 방법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어 왔는데 이제 미래 교사에게 필요한 새로운 전문성은 테크놀로지에 관한 전문성이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하나씩 시도되고 빠르게 공유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더라. 그러니까 교사 간 협력이 얼마나 유용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역량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역량은 첫 번째,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의 순서대로 또는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의 순서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변화된 교육 환경에서는 테크놀로지가 어느 부분에 어느 내용으로 쓰여질 것인가, 어떤 자료를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하고 제시할 것인가의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게 되었다.
또 온라인 수업은 나누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결국 교육과정을 나누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다. 이러한 말씀 속에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재구성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데서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에서 학습 내용, 학습자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테크놀로지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어떤 통합적인 활용 능력이 필요하더라. 온라인 수업에서도 학생과 학생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구성하고 어떤 도구를 사용할까 하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부터 수업의 테크놀로지를 의미 있게 활용하고 통합하는 그런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오프라인으로는 용기도 못 냈을 아이들이 말을 걸어온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보이기 시작했다. 구글 도구를 사용해서 교사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한다. 결국 온라인 공간의 이점을 활용해서 학생별로 지도, 지원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고 필요한, 그러니까 더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장 수업에서는 수업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이 수업 중에도 확인될 만큼 즉각적인데 온라인에서는 학생들과의 소통 창구가 제한적인 만큼 수업 그 자체에 대한 평가나 피드백이 제한이 되더라. 그래서 수업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고 이해 정도를 알 수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고민이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능력이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 반응을 포착하고 이를 토대로 수업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거라면 문헌에서 이제 선행 연구에서 그러면 블렌디드나 어떤 온라인 수업에서 어떤 교사 역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할까 정리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준비 단계에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특성을 살려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각 장점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학습 활동을 구성을 하고 온라인 학습의 이점을 활용해서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생의 학습 경험을 설계하는 교사 역량이 중요하다. 또 온라인상의 풍부한 학습 자원 그리고 온 오프라인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테크놀로지를 교수학습의 통합, 활용하는 교사 역량에 대해서도 문헌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수학습 운영 단계에서는 학생과 소통하는 교사의 역량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교사 역할, 그거에 따른 어떤 피드백과 관련된 교사 역량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사학습 운영 단계에서 교사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에 대해서도 문헌에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리터러시는 정의를 하면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데이터, 정보, 콘텐츠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능력,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데이터, 정보, 콘텐츠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하여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정의가 되는데요. 교사가 이 역량을 가지고 수업을 운영할 때 어떻게 이 역량이 쓰이냐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다양한 테크놀로지 가운데 나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비실시간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것인가 실시간 테크놀로지를 활용할 것인가를 구별을 해서 지금 내가 단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지 학습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상호작용하려고 하는지 과제 수행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지 이런 목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활용을 하면서 수업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가 단계는 사실 문헌에서도 약간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일단은 온라인 공간에서 확보한 학습활동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학생을 진단하고 모니터링하는 교사 역할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가 나오면 그걸 올바르게 해석하고 활용하는 교사의 역할 그리고 사실 온라인 평가는 굉장히 예민하죠.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에 대한 우려에도 주목해서 그런 부분들도 교사 역량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종합하면 블렌디드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은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표현이 문득 떠오릅니다. 오늘 박사님의 강연을 통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하여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미리 그려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보여주신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증문 즉설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사님과 더불어
북부교육지원청 소속 온곡중학교 박현주 수석님, 불암고등학교 김재준 수석님을 모시고 현장 교사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 세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